개천절. 개천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을 외칩시다. 윤석열은 죄가 없습니다. 좀 더 들어오시면은 저긴 불 끄자. 아, 새벽마다 불 켜놓고는 방송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방송을 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대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제목은 80년을 속았나. 80년을 속았나요? 오늘의 주제는. 아까 전에 알았으면은, 아까 전에는 몰랐지. 아까 이전 라이브를 하면서 봤던 주제를 가지고는 지금 찾아보고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좋다. 숙주만 넣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역시 청경채 넣는 게 짱이야. 허정수, 그대가 정신 차려야지. 윤석열은 죄가 없어 진짜. 너가 북한 똘마니가 아니라면은 정신 바짝 차려요. 북한 똘마니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윤석열을 모함해가지고 깜빵에 넣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는 뭐 때문에 계엄을 했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에 있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어떻게 좀 뿌리를 뽑자라는 그 뜻에서 그랬던 거야. 여기 메시지 보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냐? 치매 환자 이런, 이 사람 이거 신고하자. 이거 신고. 증오심 또는 포르노 이걸로 신고. 내가 지금 아까 전에 내가 홍익인간에 관해서 봤잖아요. 이 홍익인간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 봤다. 근데 이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인 사상이다 이러는데, 이 사상을 개천절이 보면은, 개천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으로 당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과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천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개천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개천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전라도 사람이야. 나철. 여기 보면은 개천절의 시작과 관련 있는 대종교 창시자 나철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인데, 나철은 전라남도 보성 출신이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종교를 창시해 가지고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그래.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우리가 전라도에 대해 가지고는 반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반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와 가지고는 저렇게 나에 대해가 비방하고 저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북 끈앞풀이인 거야. 댓글 다는 스팸 뿌리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하는 이런 영상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일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권력이 있으니까 얘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니까 와가지고는 저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파급력은 더 크다라는 거야. 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 역시도 내 영상을 보고 자기네들이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원래 우파는 아니었고 약간 중도 좌파 쪽으로 기울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상해 가지고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었냐면은 음, 종북의 마인드, 공산주의의 마인드, 뭐 그런 집단성이 강한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그런 어, 누군가가 A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조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그게 항상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심했다라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몰랐었던 거야, 이때까지. 그런데 누구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됐어. 윤석열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뭐지? 하면서 다 찾아보고 뭔가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어, 자신한테 문을 두드려 본 거지. 그러고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고는 AI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도 찾아보니까 맞거든. 그래 가지고는 전부 다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상함을 더불어민주당한테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지. 지금쯤에 와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가지고는 좀 반감이 생겨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글 적는 애들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지적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치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요. 지금 우리나라를 침입한 북한이야. 그리고는 6.25를 도와준 미군이고, 그런데 미군한테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다라는 거는 어, 배신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 대해 가지고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국회에 있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 떡하니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봐요. 지금 이 개천절이라는 게 개천절이야. 이 개천절은 어떤 종교야. 이게 보니까 개천절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대종교라 그래. 이게 창시자 나철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나철은 전라남도 보성 출신이고 이 사람이 개천절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전라남도 보성 출신인 전라남도 보성 출신인 나철이라는 사람이 개천절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 또 쭉 보면은 단궁교, 이게 원래 단궁교였는데 대종교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니까 당군교는 1909년 나철이 당군 숭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시한 민족 종교 단체이지만 1년 뒤인 1910년에 나철에 의해 가지고는 대종교로 개칭되어 오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당군교라는 이름은 원래 존재했던 가르침을 거듭 빛낸다는 뜻을 중강을 의미하며 민족 정신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민족 정신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종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개천절은 언제 생겨났냐? 1949년 9년도인가요? 개천절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해가지고는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천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당군 왕금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당군시나 그래가지고는 하늘의 환인으로부터 홍익 인간의 뜻을 받은 환웅이 하늘을 열고 내려와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터전을 잡고 인류 사회를 시작한 것에서 개천이란 말이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개천절은 누가 만들었나요? 개천절을 처음 제정하고 기념한 것은 1909년 대종교에서 시작되었으나, 특히 나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개천절 행사를 거행했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하였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서 오늘의 국경일인 양력 10월 3일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거야. 이 나철이란 사람은 전라남도 보성 출신. 개천절. 개천절을 기려야 될까? 아니면은 국군의 날을 기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을 기려야 될까? 여기 와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쯤이면은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 적을 수 있어.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 내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걸러내자라는 뜻에서 해가지고는 계엄을 한 거예요. 저기 태룸이 그랬는데 끄지라 그랬는데, 저런 사람은 맞는 거야. 별거 아닌 사람이야. 태룸이 이런 사람은. 지금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선동질을 하냐면은 지적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선동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쥐어 흔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태루미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태루미는 끄지라. 대한민국을 약간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는 좌지우지 되어서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도 문제는 조금 있죠. 종북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꼭 망하기를 바라는 것 마냥 없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프라자 합의 그랬어요. 프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1985년에 9월 22일 미국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하고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절하 그런 거야. 절하 떨어뜨리고 절하
절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말해줄게요. 절하 그러면은 화폐 가치의 수준을 낮춤 그래요. 이게 절하 그러는 거예요. 절하. 절하라는 거는 화폐 가치의 수준을 낮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절하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절상하는 데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 미국의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그래. 이 말은 뭐 미국이 무역 적자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는 미국의 달러를 절하시켜 가지고는 미국 물가를 미국의 상품을 많이 사게끔 하는 그런 그게 뭐 프라자 합의야. 그런데 개뿔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프라자 합의 어쩌고 운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바젤 같은 경우에도 뭐냐 금융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그거 하나 알았다고 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뿔 하나도 안 맞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황황 종북 세력도 댓글 많이 다네.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는 저렇게 다는 거야. 세력이면은 저희들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 그렇지만 세력이 아닌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변화를 둘 수가 있으니까. 자, 봐봐. 여기 글로리 정신 차리시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글로리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대가 스팸이 아니라면은 정신 차리시오. 그런데 왜 정신 차리시오 그러는지 한번 적어봐. 내가 라면을 한 입 먹는 동안에 한번 적어보시오. 여러분들도 저기 글로리 저 사람을 한번 다그쳐봐봐. 왜 정신 차려라 그러는지. 블루 마린도 그래. 존재감을 가지고 싶은가 봐. 한번 여기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봐봐. 멸공이라고 적는 사람도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 합니다. 정신 차리시오라고 하는 사람들 왜 정신 차리시오라고 적는지 적어보라니까. 왜 못 적지? 안 적으면 스팸이다.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뿌리는 원격으로 뿌리는 스팸. 아시겠어요? 또라이도 참 많다. 청개로 닉네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봐봐.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Y도 적어봐봐. Y 못 적지? 응? 아우 Y도 적어봐봐. 총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구를 지한테 가르치는 거지.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이 찌라시를 너무 많이 뿌렸는 게 혹세무민한 백성들을 속이면 돼? 그런 의원들은 다 척결을 시켜야 돼. 그리고 개천절은 난 내가 봤을 땐 개천절 없애는 게 나아. 전 종교야 종교. 대한민국 전체 뭐 어떤 종교를 믿게 돼? 대종교야 대종교. 대종교를 숭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는 국민들이 휴식을 취한다라는 거지. 민족 정신을 운운하면서 공산주의야. 그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조선 배웠잖아. 당군 왕금 그러면서.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 여기 케이신 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신고. 프로는 없나 뭐.
신고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개천절 저거 차라리 개천절을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군의 날은 그냥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져버린다라는 거는 왜 그럴까? 북한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옹호하는 거지. 북한 옹호야. 그리고 개천절 저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만들었어? 전라도 출신, 전라남도 보성 출신 누구 나철 그러잖아. AI에 한번 찾아서 물어봐요.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잖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질문을 잘 물어요. 응? 개천절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개천절은 누가 만들었나요? 왜 만들었나요? 개천절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등등. 그러면 나와. 전라남도 보성 출신인 누가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한번 보자. 보성 그러니까 갑자기 보성 건설이 생각나. 보성 그러니까 보성 건설도 있거든. 보성 건설이 부도가 났긴 했는데 한양건설 인수를 통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BS그룹이다 그러네. 보성건설 보성건설 본사 저거는 서초구 효령로다. 보성건설도 있었거든. 그런데 부도가 난 거야. 보자. 본사가 여기 보니까 보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설 기반 토목공사업 기업이고 24년 차에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 영리법의 본점으로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본사는 아까 전에 내가 서초구에 나뉘고 본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로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광주 보성 출신이야. 나철. 전라남도 출신. 나철. 그 사람이 개천절을 만든 거야. 개천절을 처음 개성하고 기념한 것은 1909년 대종교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나철을 중심으로 개천절을 행사를 거행했고 저 나철이라는 사람 전라남도 보성 출신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는 날에 국경일인 양력 10월 3일로 공식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저 개천절보다는 차라리 국군의 날을 우리나라의 공식 국경일로 지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지. 당군 황금의 고조선 건국 그래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당군 황금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저때 알아? 알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 같아 나는. 당군 신화 어쩌고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고조선 이야기 나오잖아. 그랬을 때 짤막하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뭐 그냥 그때는 뭐 메모리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까 여기 또 보면은 대종교의 역할 그래. 초기 제정 및 기념 그러는데 개천절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기념한 것은 당군 숭배 종교인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1909년 1월 15일 나철을 중심으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민족정신 고취, 일제 침략 시기에 개천절은 민족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적 국경일로 지정을 한 거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서 그런 거고. 쭉 보면은 여기 민족 정신 그러잖아. 민족 정신. 민족 정신이야. 이 민족 정신이라는 게 볼게요. 민족 정신이란 한 민족 특유의 심리적 그러니까 개성, 민족성을 말해요. 그 민족성이나 오랫동안 공유해 온 문화적 특성 또는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생활 조건에서 형성된 집단적 사고 방식, 가치관, 사상 등이 포함되며 그 민족이 하나로 뭉쳐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정신의 주요 특징, 심리적 개성과 민족성,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심리적 경향이나 특성을 말하며 이는 생활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번에는 문화적 특성은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민족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양상을 의미합니다. 시대 정신과의 연관성,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사상, 민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이념, 사상, 가치관을 포함하며 이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게 민족 정신이야. 민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민족성을 말하는 거야? 홍익인간이야. 저 홍익인간이 뭐 개천절 저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등등 쭉 나와. 여기 보면은 인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주요 특징 및 의미에서 보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사회에서 홍익인간은 공동체의 번영과 화합, 평화로운 인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신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뜻 보면 참 좋아 이렇게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얘 쭉 보면은 여기에 요 홍익인간의 내용에서 보면은 쭉 얘를 빼고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은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국시로 그래. 국시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당시 부족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최초의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천신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당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건국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고려시대 일련의 삼국 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천신이 황웅, 하늘의 신이라는 거야. 황웅, 제왕운기. 여기 보면은 고려 시대의 학자 이승휴가 충렬왕 13년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실어 쓴 역사책이다. 중국의 역사를,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실어 쓴 역사책이다 그래. 제왕운기 상하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당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역사를 기술을 했다. 공민왕 9년과 조선 태종 13년에 각각 다시 간행되어 오늘날 유포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시로 쓴 역사책이 제왕운기야.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미군정 시절부터였다. 1945년 12월 20일 개최된 교육심의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채택됐다. 그래. 저 홍익인간은 어떻게 제왕운기에 실려져 있던 시였다라는 거지. 쭉 보면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시로 쓴 역사책이 제왕운기야. 거기에 이 홍익인간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우리는 과거부터 해가지고는 중국의 문화, 역사 이런 걸 다 공유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야. 그렇긴 하지. 여기 보면은 홍익인간 해가지고 광활한 세상에 오래도록 뛰어난 인재가 넘치게 하라. 제세이화 인간의 세상에 함께 살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하며 이도 여치 인이 예시와 더불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광명 이세 크고 밝은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 가라 그랬어. 저기서 보면 이도 여치에서 인의 예지와 더불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그랬어. 그러면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려 그러면은 윤석열이 뭐 보석으로 석방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각을 시켰다라 그러면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스팸들. 응? 스팸들 그만 하셔요. 종북 좌파 스팸. 나 좀 먹고 또 쭉 보면은 여기에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부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근본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대표하였다 그래.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 그래요.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
저게 홍익인간의 정신이야.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래요. 고루한 민족주의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라는 뜻으로 그래요. 이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이 아니라 이게 아마 진보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고루한 그랬기 때문에. 봐봐, 고루라는 게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그런 거야. 언뜻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고루한 그래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거는 고루한은 보수의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진보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인류 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그 다음번에는 잠시만요. 민족 정신의 정수로 일명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 상통하는 전 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요. 여기 박애정신 다 대충 우리가 박애정신 그러면은 다 알지만 보면은 박애주의는 모든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정치, 철학, 윤리의 개념이야.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 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홍익인간. 임시 정부의 지도 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그래요. 삼균주의는 모르겠어. 임시 정부의 지도 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 이념이 되었다. 그러면 삼균주의 저걸 한번 찾아보자. 삼균주의 들어본 것 같은데 삼균주의는 조소왕이 창한 이념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세 가지 균등을 통해 가지고 개인, 민족, 국가 간의 완전한 균등을 이루는 사상이다 그래요. 정치, 경제, 교육의 세 가지를 균등하게 통해 가지고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완전한 균등을 이루자는 사상이다. 이는 1920년대 말 정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었으며 독립 후에 건설된 신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좌우익 통합을 도모하여 통일 정부 수립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그래 삼균주의. 좌우익 통합을 도모하며 통일 정부 수립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삼균주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 간의 균등, 그래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교육적 평등 다 평등이야. 저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평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교육적 평등,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삼균주의 그래. 민족 간의 균등, 민족이 자결권을 갖고 다른 민족의 침탈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 간의 균등, 모든 국가가 서로를 간섭하거나 침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역사적 의의, 독립운동의 지도 이념, 삼균주의는 독립운동을 진영의 하나로 묶고, 그렇잖아. 나 아까 이야기했잖아. 봤다니까. 독립 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을 했다. 독립운동의 지도 이념, 상균주의는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독립운동 진영을 하나로 묶고 독립 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좌우익 통합 그래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평등에 중점을 둔 삼균주의는 좌익과 우익을 통합하는 제3의 지도 이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그런 이유야. 여기 보면은 또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명시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근간이 되는 등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루었습니다. 상균주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상사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있어가지고는 가진 자 못지않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가지게끔 하려고 했던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래? 아니잖아. 다 배워도 뭐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배우다 보니까 평등을 외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때는 우리 나이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고학력까지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학력을 원하는 거야. 대학원. 또 대학원도 나왔지만 또 아니다 보니까 뭐 박사. 그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뭐 얘들은 평등을 주장을 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평등 자체가 뭐 별로다라는 거예요. 불평등 사회가 그러면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조건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지. 여기 또 보면은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저 삼균주의 저걸 너무 오랫동안 들고 왔었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 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이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한다. 여기 삼균주의야. 그 홍익인간 내가 읽으면서 이 삼균주의에 관해 가지고도 봤어요.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미군정 시절부터 1945년 개천절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그 개천절은 누가 만들었다? 전라남도 사람, 전라남도 보성 출신인 나철이 만들었다. 다 평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나라가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그렇지만은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그러면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정치적 인간 중심 철학 그런다. 이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게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그래요. 1930년 7월 2일 지린성 장춘에서 주최된 카륜 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여 통일전선 노선을 주장을 했고 통일전선에 대한 강령적 내용은 ML당이 주축이 된 제3차 조선공산당이 최초로 명시한 것이나 통일전선을 당대회에서 당 운영의 주요 내용 및 원리로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932년 4월 25일에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주축으로 했던 김일성이 최현, 그리고는 김책, 최용건 등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을 하였고 그리고는 조선인민혁명군은 통일전선에 기초한 최초의 무장 항일 유격되었다. 이 시기부터 투쟁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주로 받으면서 진행을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는 해방 후에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는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민주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에 대해 가지고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그래요. 수정주의라. 그러면은 수정주의를 한번 보자. 수정주의. 어떤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스탈린, 수정주의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계엄했는 그거 하나 가지고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했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맞춰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지식이 짧은 거지. 그러고는 그 말에 혹 넘어가면은 본인이 무지한 거고. 여기 보면은 수정주의는 기존의 사상, 이론, 역사적 사실, 정책 등을 원래의 전통적 입장이나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개량하거나 재해석하려는 행위를 수정주의라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러한 이념을 의미한다 그래요. 수정주의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좀 변하지 개혁이고 그러니까 진보의 개념이 다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기존의 사상, 이론,
역사적 사실, 정책 등을 원래의 전통적 입장이나 방향에서 벗어나가지고는 새로운 시각으로 개량하거나 재해석하려는 행위. 그게 수정주의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진보도 되는 거지. 또 쭉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에 대해 수성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 지도 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 종파 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국내 수성주의를 타파하여 민주 독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니까 저기에도 조금 뭐랄까 변화를 두려고 했지만은 아니었다. 못됐다라는 거죠.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 전선 동원대회에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해 라는 이름의 연설을 했는데 주체라는 이름의 용어는 이때 처음 사용되었고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 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했을 때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여기 또 쭉 보면은 주체 자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그런데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빨치산파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을 기반으로 한 빨치산파가 조선 노동당의 패권을 잡고 깊어지는 중소 분쟁 사이에 중립 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 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철학 원리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당시 부족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게 홍익이야. 이게 홍익이고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 세계 발전에 특출한 산물이기 때문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말은 엄청나게 번들어하죠. 엄청나게 번들어요. 여기 짠. 읽어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누가 뭐
정청래, 임종석, 김민수, 김민수가 아니고 김민석. 그 다음번에는 임수경, 이인영, 뭐 다 저기에 빠져 있었던 거지. 또 계속 또 읽어보면은 이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사회 역사 원리에서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라는 명제로 연역된다. 또한 철학적 원리의 자주성은 사회 역사 원리의 투쟁의 역사, 창조적 운동. 지금은 저 말이 북한 쪽하고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창조적 그랬잖아. 창조적. 응? 젊은 애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인민재판하듯 그러는 게 그게 무슨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그러면은 가슴 수술하는 그거는 뭐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묻는다면 반문한다면 그렇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 왜? 실콘을 개발을 한 거니까 창조 정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또 쭉 보면은 인간 중심 철학이야. 인간 중심. 여기 홍익 인간은 홍은 널리, 인간은 인간 세상. 홍익 인간 주요 의미를 보면은 뜻풀이가 홍, 널리 그래. 인간은 인간 세상. 이건 이롭게 한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홍익 인간이 저거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 홍익 인간의 뭐 사상 그러면은 널리 인간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그 주관식으로 적으시오. 그런 거 문제 나왔었잖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해석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기 보면은 인간 중심 철학 그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인간 중심 철학의 목적은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갖고 있던 기계주의성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규명하여 혁명활동에서 능동성을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이론 작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밝힌 인간의식의 일반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물질의 양적 상승은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로부터 의식성이 생겨난다. 물질의 양적 상승은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된다. 많으면 좋다. 다다익선 이게 아니라 퀄리티가 짱이다. 이런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 원리로부터 의식성이 생겨난다. 의식 일반은 물질의 반영이다. 인간은 물질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파생물 중 가장 우월한 물질이므로 주변 물질과 저발전된 의식은 개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모든 물질 사이에서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세계에 대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쭉 보면은 인간과는 어떠냐? 주체 사상 인간과는 인간이 앞서 논의한 원칙의 사에서 어떻게 세 가지 주된 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제4. 모든 물질 사이에서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세계에 대하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 수 있다.
김정일은 사람이 이러한 성질을 구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 발전된 내수 구조, 서서 걸을 수 있는 자세, 정교한 손 등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육체적 생물학적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징 모두 근원적으로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근본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 사상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기초로 하여 인간을 해석하고 있으며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생체, 기간을 이루는 물질의 양적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고 있다. 등등 쭉 나왔는데 한번 보자고. 국민의힘하고 전 국민의힘이래 저기 어디야 더불어민주당 그 애들 생각이 저기에 적합한지. 자주성은 예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주성이란 특성은 모든 착취 계급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의 동원력이 된다. 이러한 자주성 개념은 바리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물질의 직접체이자 욕구에 쉽게 지배당하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변증 활동을 하는 본질적 원인을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자주성은 코나투스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 사상의 자주성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속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로서의 자주성이라기보단 인간 사유 활동의 근원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자주성은 그 자체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지도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주의적 자주성은 각자에 대한 무분별한 투쟁 상태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 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이뤄내기 위해 이에 기반한 고도의 추상적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주체인 노동계급을 필두로 해서 인간의 해방을 도모하려고 한 사상인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였고 혁명적 당이 가져야 할 기본적 방침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얻었다. 그리고 더욱 세분화하여 혁명 지도 방법을 수령하는 개념을 기반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를 혁명적 수령관이라고 하였다. 창조성은 본능에 따라 맹목적으로 활동하는 인간 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자기의 지향과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을 세우고 그 실현 방도를 찾아낸 다음 실천 활동을 의도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것이다. 창조성은 다음으로 낡은 것을 개조하여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활동을 성질로 생각할 수 있다. 낡은 것을 개조하여 새 것을 만들어낸다. 보통 우리 창조성 그러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낡은 것을 개조하여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활동 성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네.
사람은 다른 생명 물질과는 달리 기성의 사물을 기공하여 그 형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 생활 환경을 자기에게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키지 못하는 다른 생명 물질들과는 달리 사람은 자연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한다. 좀 그런 건 있지. 인간 외 동물들은 자체 진행의 한계로, 이건 의식성이야. 사회 역사 원리, 그래.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는 인민 대중의 사회 역사적 지위, 그들의 역할 등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으로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이다. 라는 중심 명제를 기반하여 인민 대중이 사회 역사 원리에 갖는 주체 본질 성격 추진력을 해명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인민 대중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해 인민 대중의 지위는 강화된다고 말한다. 과거에 인민 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으나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한 압박에서 해방되고, 다시 저거 한번 보자. 인민 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으나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하여 압박해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주체 사상은 옳은 지도 없이는 노동계급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용도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했던 혁명적 정당의 필요성을 고수하는 기반 위에 수령의 지도성을 수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저기서 보면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용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한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다시, 주체 사상은 인민 대중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말은 개인 존중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지. 인민 대중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그 주인이며까지는 좋았지만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아니야, 저까지는 좋아요. 개인 존중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서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해 가지고 인민 대중의 지위는 강화된다. 과거에는 인민 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으나 노동 계급의 혁명적 용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과거엔 인민 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으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과거에는 뭔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지. 그다음 또 읽어보면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한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지금 민주당 하는 짓거리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는 거예요. 그애들은 대부분이 뭐 김일성 주체사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민노총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민노총을 지지하는 민주당 쪽에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저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는 거지. 응? 여기 또 한번 보자. 자주적 입장에서는 주체사상 4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리, 국방에서의 자위. 이거 이번에 저기 뭐지?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종북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저 라인대로 가는 거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얘들이 과거에 민주당이었잖아. 우리나라는 군이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거나 그랬었다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 그러면은 김영삼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었더라. 내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김대중부터 보자. 이미 김영삼부터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김영삼은 14대 대통령이고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가지고는 구선 의원을 지내면서 김대중과 민주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러잖아.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는 구선 의원을 지내면서 김대중과 민주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다고. 그래서 김영삼파하고 김대중파 라인들이라 가지고는 노땅들이 있으면은 비슷비슷하다니까. 또 싸우는 거야? 응? 또 싸우는 거야? 뭐 자꾸 싸워. 난 그라운드식 안 봐. 전남길 것도 안 봐. 응?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윤석열 속방은 맞아. 그 외에는 조금씩의 생각은 틀리지. 그리고 또 보면은 경산남도 거제군 출신이다. 여기 1954년도야. 거제에서 만 25세로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는 당선되고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래요. 구성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유신 정권의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당 원내 총무, 그 다음에 민정당 대변인, 신민당 원내 총무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요. 군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다라는 거지. 난 다른 거 없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뭐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와가지고 무식하게 섞는 애들은 상대를 어떻게 깔아내리고 그다음 멸시하고 수치심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고찰을 시키려 그러면은 상대를 깔아뭉개야 되는 거야. 밟아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모욕 주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실을 파헤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은 나도 이런 애들은 뭐 24시간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저기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또 쭉 보면은 음 일단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고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당 원내 총무야.
그러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다 같은 초기에는 같은 당이었다라는 거지. 50년대. 저 당시 때는 이승만 시대였으니까. 그리고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질3 테러 등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요. 79년도에는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 이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YH 무역 여공 농성이다. 예전에 가발 수출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지. YH 사건은 가발 수출 업체인 YH 무역의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린 사건이다 그래요. 뭐 그때나 저때나 이때나 그러니까 저때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의 회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야. 시위를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폐업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거겠지. 한번 저 사건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그러잖아. 야당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린 사건이다. 1979년도네. 1979년도면 박정희 시절이야. 1979년 8월 9일부터 해가지고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 한 명이 추락사하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은 투신 자살로 조작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또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 항상 저런 희생양이 생겨. 아이러니하게. 신민당은 김경숙의 추락사가 강제 해산 도중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경찰의 신민당 진압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8월 17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동자로서 이 회사 노조 간부를 구속하였으며 배후 조종자로 도시 산업선교회 소속 임명진 목사 등 7명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1970년대에 일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으로서 사건 직후 야당 및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반유신 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 12.6 사태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요. 반유신 투쟁에 나서는 계기. 그래서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색깔 비슷하다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근데 누구만 틀려? 윤석열만 틀린 거야. 윤석열만.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쩌면은 윤석열 세력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윤석열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윤석열 세력 중에서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냥 살짝 종북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세력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신민당 때였어. 저 당시 때 신민당에 보면은 누구냐면은 신민당에 누가 있었냐? 대표위원으로 유진호, 유진산, 김홍일, 정일형, 김의태, 김영삼, 이충환, 이철승, 정웅각, 이민우. 그 다음번에는 들어오고 있다가는 71년도에 7대 대통령을 김대중이 나왔었고 6대 대통령을 윤보선이 나온 거야. 다 낙선이 됐지. 그러고는 누가 됐냐? 쭉 보면은 7대, 8대, 8, 9, 10, 2, 3. 아이러니하네. 저거는 국회의원이었고 신민당의 여기 나온다. 근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졌을까? 당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쭉 보면은 1983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기해 23일 동안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이후 통일민주당 총재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민주진영을 구축했고, 5.18 때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해서 2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그러는데,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이야.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은 1983년 5월 18일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 기념일부터 해가지고는 6월 9일까지 그는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건을 말한다. 김영삼은 5.18 3주년을 맞아 민주회복, 정치회복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의 조건 5개항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다. 5.18부터 단식을 시작해가지고는 25일 단식으로 심신이 쇠약해졌다. 전두환에 의해 강제로 정계 은퇴당한 것에 대한 저항 내지 광주 항쟁 3주년 기념일을 기해 야당 인사들의 단결을 노리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김영삼 측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바로 외신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김영삼은 가택연금 해제라는 효과를 얻어냈다. 김영삼의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단식은 6월 9일 중단되었다. 그 뒤 김영삼은 6월 30일까지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단식 농성 배경에는 12.12 사태 합수 부장 전두환이 계엄 4년간 정승화를 체포 구금하고 야욕을 불태운다. 그러나 이것도 모른 채 양김은 서울에 봄이 왔다며 김치국부터 마시는데 전두환이 낌새를 알아챈 당시 대학생 10만여 명은 서울역에 모여 전두환 퇴진을 외친다. 양김이 설득과 전두환의 약속으로 일단 해산한 후에 전두환은 계엄을 선포하고 이었고 광주 대학살이 벌어진다.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에 처해지고 이후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1983년 김영삼은 김대중 등과 함께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5.18에는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 투쟁을 하였다. 같은 날 광주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전두환 정권의 야당 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3일간 전두환 정권의 야당 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3일간 단식 투쟁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이게 23일간 단식한 이유야. 야당 인사 탄압. 이거 찾으려고 내가 계속 읽었던 거야. 왜 23일간 단식을 했을까 싶어가지고는 궁금해가지고. 23일 단식은 야당 탄압이야.